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학부 2020-3024 고윤재입니다. 저는 먼저 MCSS Maximum Contiguous Subsequence Sum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MCSS 알고리즘은 배열 또는 리스트에서 연속된 원소들의 부분 집합 중 가장 큰 합을 찾는 문제 해결 알고리즘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무차별적으로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그냥 배열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그 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두 개가 중첩된 반복문을 사용해서 모든 부분 배열을 생성하고 그 합을 계산하여 최대 합을 구합니다. 두 개의 반복문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이라고 5의 n제곱입니다. 따라서 배열의 크기가 많이 커지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데요. 부분합을 미리 계산해서 시간 복잡도를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부 루프에서 다시 합을 계산하지 않고 이전 합에서 현재 원소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합을 사용하여 중복 계산을 줄여서 첫 번째 그냥 무작위로 대입하는 것보다는 계산을 줄이지만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MCSS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인 카데인의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먼저 순서를 설명해보면 배열을 먼저 순서적으로 탐색한 후 현재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배열의 합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 배열의 합이 최대합보다 크다면 최대합을 갱신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원소의 값이 현재까지의 부분 배열 합보다 크다면 새로운 부분 배열을 시작합니다. 이게 카데인의 알고리즘의 순서인데요. 시간 복잡도는 5의 n을 가집니다. 또 분할 정복으로 MCSS를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열을 절반으로 나눈 후에 각각 절반에 대해 재기적으로 최대 부분 배열합을 구합니다. 이때 왼쪽 절반에서 최대 부분 배열합, 오른쪽 절반에서 최대 부분 배열합, 중간을 가로지르는 부분 배열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5n 로그 n인데 그래서 카데인의 알고리즘보다는 느리지만 문제의 구조에 따라서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인딩 맥스 알고리즘입니다. 파인딩 맥스 알고리즘은 주어진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배열 또는 리스트 내 최대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죠. 이것도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MCSS처럼 무차별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원소를 맥스 값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배열의 두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다 맥스 값과 비교합니다. 각 원소가 맥스 값보다 크면 그 값을 맥스 값으로 갱신합니다. 전체를 한 번씩 탐색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5의 n입니다. 또 최대값 찾는 문제를 분할 정복으로도 풀 수 있는데요. 분할 정복의 방식으로 배열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부분에서 최대값을 재기적으로 찾은 후 두 부분의 최대값을 비교하여 전체 배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순서는 배열을 절반으로 나눈 후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에서 각각 최대값을 재기적으로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 절반에서 찾은 최대값과 오른쪽 절반에서 찾은 최대값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반환합니다. 이거 분할을 재기적으로 처리하고 그 개수만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5의 n 로그 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데요. 배열의 하나의 원소가 남을 때까지 그 원소를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원소와 나머지 배열의 최대값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반환합니다. 배열의 이때 시간 복잡도는 배열의 각 원소를 한 번씩만 확인해서 5의 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3003 박창룡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과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널리 사용되는 정렬 알고리즘인 퀵 정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퀵 정렬은 토니 호어가 1960년에 개발한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분할 정복 기법을 사용하며 평균적으로 O of n log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퀵 정렬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스트에서 하나의 원소를 선택합니다. 이를 피벗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피벗을 기준으로 작은 원소들은 피벗의 왼쪽으로, 큰 원소들은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할된 두 개의 부분 리스트에 대해 재기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엘리먼트가 4, 1, 9, 7, 5, 3이라는 리스트를 정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피벗을 선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처음이나 마지막 혹은 중간 원소를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마지막 원소인 3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과정이 이어집니다. 먼저 3보다 작은 원소들인 1을 왼쪽으로 이동하고 3보다 큰 원소들인 4, 9, 7, 5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스트가 1, 3, 9, 7, 5, 4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재기적으로 다시 반복하면 왼쪽 부분, 그러니까 3보다 왼쪽 부분 리스트인 1은 이미 정렬되어 있으므로 건너뛰고 이제 오른쪽 부분 리스트인 9, 7, 5, 4에 대해 이 과정을 퀵 정렬을 재기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제 오른쪽 부분 리스트를 정렬하면은 피벗은 마지막인 4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 과정을 거치면 리스트가 4, 5, 7, 9 이렇게 됩니다. 이 리스트는 완전히 정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렬이 필요 없고, 그러므로 최종 결과로는 1, 3, 4, 5, 7, 9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퀵 정렬의 특징들로는 시간 복잡도가 있는데요. 시간 복잡도가 평균이나 최선의 경우에는 O of n log n 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 제곱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미 정렬된 배열에서 항상 첫 번째 혹은 항상 마지막 원소를 피벗으로 선택하면 최악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퀵 정렬의 공간 복잡도는 O of log n인데요. 재기 호출로 인한 스택 사용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퀵 정렬의 장점으로는 평균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 그리고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즉 제자리 정렬을 한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최악의 경우에는 성능이 비교되지 않고, 그리고 동일한 값을 가진 원소들의 상대적 순서가 바뀔 수 있는 불안정 정렬이라는 점입니다. 이 퀵 정렬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피벗 선택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랜덤 요소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이나 끝이 아닌 중간 값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 배열에 대해 삽입 정렬을 사용하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웨이 퀵 정렬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는 중복 원소가 많은 경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퀵 정렬은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평균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대부분의 실제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피벗 선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퀵 정렬의 원리를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컴퓨터 과학의 중요한 알고리즘 하나를 마스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퀵 정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3092 소프트웨어학부 서동현입니다. 오늘 저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 중 하나인 분할 정복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은 문제를 더 작은 하위 문제로 나누어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다시 합쳐 최종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분할 정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기법의 장점과 예시를 통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정복은 문제를 세 단계로 해결합니다. 분할, divide. 주어진 문제를 더 작은 하위 문제로 나눕니다. 이때 하위 문제는 원래 문제와 동일한 형태를 가집니다. 정복. 나눠진 하위 문제를 재기적으로 해결합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하위 문제가 작아지면 직접 문제를 해결합니다. 합병. 하위 문제의 해답을 결합하여 전체 문제의 해답을 도출합니다. 분할 정복 기법은 특히 재기를 이용해 문제를 점차 작은 단위로 축소시키고 작은 문제의 해답을 합쳐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기법이 주로 사용되는 상황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작은 문제로 나누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정복 기법의 핵심은 재기적 구조에 있습니다. 재기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구조로 문제를 반복적으로 작은 하위 문제로 나누고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팩토리얼이나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재기적 구조를 이용하여 쉽게 구현됩니다. 분할 정복 기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존재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복잡도가 있습니다. 분할 정복 기법을 사용하면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렬 알고리즘과 같이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분할 정복을 사용하여 시간 복잡도를 O(n)log(n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병렬 처리 가능성도 있는데요. 각 하위 문제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멀티코어 프로세서 환경에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재사용성도 있는데요. 문제의 구조만 동일하다면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정복 기법은 정렬 탐색 그리고 여러 컴퓨터 과학 문제에서 재사용 가능한 패턴입니다. 단점으로는 재기 호출에 따른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재기 호출은 함수 호출 스택을 많이 사용하므로 메모리 사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기 깊이가 깊어지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메모리 사용도 있는데요. 분할 정복 기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 일부는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병합 정렬은 추가 배열이 필요하며 메모리 공간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분할 정보 기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병합 정렬은 분할 정보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분할, 배열을 두 개의 하위 배열로 나누고 그 배열을 다시 반으로 나눕니다. 정보, 배열의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누다가 크기가 1이 되면 정렬된 상태로 간주합니다. 합병, 각 하위 배열을 정렬된 상태로 합칩니다. 병합, 정렬의 기본 복잡도 항상은 5의 nlogn이며 이는 매우 효율적인 정렬 방법입니다. 또한 안정 정렬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퀵 정렬, 퀵 정렬은 또 다른 분할 정보 알고리즘입니다. 병합 정렬과 비슷하지만 데이터 분할 방식은 다릅니다. 분할, 피벗을 기준으로 배열을 나누고 피벗보다 작은 값들은 왼쪽, 큰 값들은 오른쪽으로 분할합니다. 각 하위 배열을 다시 재기적으로 정렬합니다. 퀵 정렬은 병합 단계가 따로 없으며 분할 단계에서 이미 데이터가 정렬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렬이 필요 없습니다. 퀵 정렬은 평균적으로 5nlog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며 데이터 분포에 따라 매우 빠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5의 n 이승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진 탐색, 이진 탐색은 분할 정보 기법을 사용한 효율적인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분할, 정렬된 배열의 중간값을 확인하여 찾고자 하는 값이 중간값보다 크면 오른쪽 절반으로, 작으면 왼쪽 절반으로 나눕니다. 원하는 값이 있으면 정복, 원하는 값이 있으면 부분 배열을 재기적으로 탐색합니다. 합성, 이진 탐색은 병합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원하는 값을 찾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진 탐색은 5의 logn이라는 매우 빠른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특히 큰 데이터 세트에 효과적입니다. 최대 부분 배열 문제, 최대 부분 배열 문제는 주어진 배열에서 연속된 부분 배열 중 그 합이 가장 큰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분할 정보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배열을 반으로 나누어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 그리고 가운데를 포함한 세 가지 경우의 최대 부분 배열을 각각 구합니다. 정복, 각 경우의 최대 합을 계산하여 세 가지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카데인 알고리즘이 있으며 5의 n의 시간 복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정복을 활용한 해결법은 5의 nlogn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분할 정복을 기법의 실제 응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정복 기법은 컴퓨터 과학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됩니다. 몇 가지 주요 응용 분야를 소개하겠습니다. 게임 트리 탐색, 게임 인공지능 분야에서 체스나 바둑과 같은 게임에서 승리 가능성을 탐색할 때 분할 정복 기법이 사용됩니다. 특히 미니맥스 알고리즘과 알파 베타 가지치기 알고리즘은 게임의 상태 공간을 분할해 탐색합니다. 행렬 곱셈, 거대한 행렬의 곱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할 정보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트라센 행렬 곱셈 알고리즘은 기존 행렬 곱셈보다 더 빠르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분할 정보 기법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큰 이미지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처리하는 데에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퀵소트 기반의 그림자 계산 알고리즘은 그래픽 처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발표에서 분할 정보 기법의 기본 개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요 알고리즘의 예시와 응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할 정보 기법은 문제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재기적으로 해결하고 다시 이를 결합해 최종 해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정렬, 탐색, 그리고 여러 복잡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며 특히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유용합니다. 분할 정보 기법은 알고리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이므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